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좀 시간 끌기 전략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뀐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흐름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서 차장. 네, 안녕하세요. 서소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호사들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좀 맡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좀 전이죠. 오늘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요. 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서 한 오후 2시 4분께 시작했습니다. 네. 이날 재판은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고, 또 이제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먼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던 배보윤 변호사가 맡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또 이 배 변호사 외에도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죠. 오랜 직위로 알려진 판사 출신 배진남 변호사도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희 이 윤갑근 변호사의 이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생활 중에 라임 자산 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 이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윤곽근 변호사는 평소에도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도 공보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 관련된 이런 역할들을 윤 변호사가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탄핵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이렇게 이제 선임이 됐고,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대응하는 이런 흐름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서 차장 보면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시간 끌기를 좀 한다, 여러 가지 네. 소환 통보 이런 거에 응하지도 않고, 또 관련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이러면서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된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계속 직과하면서 침묵 그리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대리인단 선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기자들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나마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왔던 분은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인데요. 네네. 이분을 통해서만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입을 빌려서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는데요. 네네. 일단은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은 좀 어렵다. 아하.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라 묻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을 이제 공론화의 무대로 삼겠다. 이런 뜻을 피력한 상태이고요. 이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시간 끌기가 지속되면서 사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이고 또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어서 되겠느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이런 부담을 좀 덜 자는 상황도 있고, 또 최근에는 보수층 일각에서는 최근 이제 이단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또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안이 국회 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이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서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적극 타이밍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일부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지금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임할
그런 때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변호인들의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 조금 전에 서 차장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공론화의 장, 탄핵 심판이라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 뭐 이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변호 전략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좀 사전에 좀 주목해 볼 것이 지난 26일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네. 이때 좀 밝혀진 것이 윤 대통령을 이제 점점으로 한 내란 혐의를 이 변호인단이 적극 부인하면서 방어막을 치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이제 본인 혐의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취할 변호 자세를 보면 일단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가 그때 변론 요지서 같다는 평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를 보면 이제 그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윤 대통령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네. 애당초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현재 이제 그 야당의 그 폭주 같은 이런 뭐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 차원이었다. 뭐 경고를 이런 하려고 해명이 했다 좀 뭐 그런 얘기 있었고,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본인이 이제 내란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와 또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언급하면서 왜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오늘 이루어진 이런 재판에서도 과연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자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일단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변호인들이 출석을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공수처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번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에서 3번째 3차 소환 통보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이제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로 나와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사실 지난 18일에도 보냈고 또 25일에도 조사받으라는 네. 1차, 2차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은 전혀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번 3차 소환 통보를 최후 통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절하거나 또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것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3차 소환 통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그렇다면은 뭐 이 윤 대통령이 어쨌든 이 계속되는 이 공조수사본부 이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 이후의 절차 같은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공수처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는 이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다만 이제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강제 수사에 나서기 앞서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절차상 흠결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네. 자진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해석됩니다. 하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보여온 태도를 감안하면 네. 29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향후 그 윤 대통령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등의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군요. 네네. 앞서 그 40년 지기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오랜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설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응을 하겠다. 그 전에는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피력한 만큼 네. 일단 탄핵 심판 절차에 온 전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수사기관들로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쳐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경호처와의 문제,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데 서 차장 최근에 보니까 뭐 그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봤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네. 최근에 뭐 윤 대통령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 혹시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윤 대통령의 그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지난 24일 날 이제 직거를 이어가던 중에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당초에는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 이 교회가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거든요. 아, 그 교회를 찾아서 예배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탄핵 정국이 워낙 그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눈도 고려해서 관저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가 주재한 것은 맞지만 어느 목사인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관계자 등 10명 안팎의 인원이 같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뭐 영암교회는 전에도 한번 윤 대통령이 갔던 그런 교회인데 혹시 뭐 이 성탄 예배를 봤다는 것 외에 뭐 누가 관저를 찾았다더라. 혹시 뭐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누구랑 뭐 어떻게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어떤 다른 저 대통령의 근황과 관련된 얘기는 혹시 나온 게 없나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이제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의 행보와 어떤 그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회에 거의 알리지 않고 네.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여부도 전혀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네.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변호인단과 소통을 하고 가급적 외부와의 그런 소통은 차단한 채로 내부적으로 법률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서 차장 같은 경우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또 어쨌든 출근은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과거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이제 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므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나 행보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기자들도 사실 이제 대통령 일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줄어들었고, 다만 이제 요즘에 그 정치 상황을 보면 그 권한 대행이 이제 이전을 할 수 있는 계속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 상황을 보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한덕수 국무총리로 넘어가서 권한 대행을 하다가 네. 또 오늘 또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 또 이제 이것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어가고 네. 이것이 계속 넘어가면서 과연 이 혼란들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빨리 이런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정과 우리 경제와 외교가 빨리 이제 이 어둠 속을 헤치고 갈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의 시선도 그렇고 지금 네. 불안한 상황이어서 환율도 날뛰고 있고 아주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뭐 문화적으로 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어떻게 안정화가 될지가 사실은 약간 불투명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 좀 출입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겠네요. 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 차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어떤 인물이 선임이 됐고 향후에 윤 대통령 측의 재판 대응 전략은 또 어떤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